뉴스파이터에서도 지난해 9월에 전해드렸던 거가대교 트럭 난동 사건,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1심 판결이 나왔다는데 먼저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부산과 경남 거제로 있는 거가대교에서 있었던 난동 사건이었는데요. 이 범인이 지난번에 이제 1심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지난해 9월에 있었던 그 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톤 트럭 한 대가요, 지금 해저 터널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럭 운전자는 문을 걸어 잠그고요. 경찰의 말을 아예 듣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경찰과 대치 상황이 벌어지는데 굉음을 내면서 좌우로 이동하던 저 트레일러는 출동한 순찰차의 후방, 뒤쪽을 들이받고 10m를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순찰차가 지금 트렁크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손됐는데요. 저 트레일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 터널에서 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도 보기에 이렇게 손쓸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해저 터널을 지나니까 거가대교가 나오는데 이 거가대교에서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바퀴 보시면 경찰이 실탄을 발사해 놓은 상태인데 저렇게 바퀴가 이제 바람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저런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 거가대교 위에서요, 경찰과 소방대원 간의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장면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가대교 위에 경찰이 출동해 있고요. 그 사이 소방관들까지 투입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는데 경찰 특공대가 저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어서 저 바다로 뛰어내리려던 남성을 이렇게 제압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남성은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네. 지금 다시 봐도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다시 봐도 정말 그때 참 아수라장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희영 교수님. 예, 간단하게 다시 좀 사건을 요약해 드리자면 네. 지난해 9월 10일 밤 11시 30분에 경찰에 전화가 하나가 오는데요. 아하. 사고를 치겠다라는 신고 전화입니다. 사고를 치겠다입니다. 이게 네. 바로 조금 전 그 트레일러 운전 기사였었고요. 네. 그 이후에 6분 후인 11시 36분쯤에 거가대교에서 터널 벽과 부딪히는 첫 번째 추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일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말리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혀 제압이 되지 않고 차를 끌고 또 도주를 하니까 네. 경찰이 심지어는 실탄을 발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타이어에 펑크가 났는데 타이어에 펑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를 했고요. 그 와중에 뭐 소방대원이나 경찰관 수십 명이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모든 제지를 뿌리치거나 혹은 위협을 하면서 계속 질주를 하다가 네. 끝끝내 저렇게 경찰에게 제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스스로 그 거가대교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강제로 네. 제압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정말로 저 트레일러가요. 차체가 높다 보니까 이 차를 세우기가 쉽진 않았고 이수정 교수님 그리고 심지어 저 트레일러로 앞서 보셨지만 경찰관들을 위협해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뭐 큰일 날 뻔했고요. 뭐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심지어는 네. 이제 총탄, 실탄까지 이제 쏘면서 제압을 할 정도로 아주 네. 완강하게 저항했던 것 같고 네. 이 완강한 저항이 사실은 굉장히 계획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112에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네. 내가 이제 큰일을 치르겠다 이렇게까지 예고를 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네. 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조사를 해보니까 네. 결국 이 사람이 한 5시간 정도 이 난동을 피웠거든요. 아하. 그런 이후에 이 사람을 이제 검거해가지고 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네. 0.06%. 아하. 그런데 이제 시간을 5시간 전으로 사고가 일어나기 네. 이제 직전 그 상태까지 이제 역추적을 하면 네. 추정치가 0.12%. 아유. 이건 뭐 완전 만취 상태인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전화를 하고 네.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이런 네. 난동을 핀 것입니다. 저 때가 정말 새벽 시간이 아니었다면요. 거가대교 통행량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정말로 큰일 날 뻔한 다른 인명피해로도 번졌을 가능성이 충분했던 그런 아찔한 사건이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대체 네. 이 사람 왜 그랬답니까 대체? 이 자신의 신병을 많이 비관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아하. 특히 이제 지입 차량을 자기가 했었는데 트레일러를 몰면서 20년간 몰았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2억 5천만 원 정도를 빌렸었는데요. 아하. 그 빌렸는 것도
뭐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입을 이용한 것 같아요. 네. 지입을 이용해서 월 38만 원 정도의 지입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 지입 회사가 계속 바뀌면서 소송도 당했습니다. 아. 해지 소송도 당하면서 많이 이제 힘들어진 상황에서 네. 월 한 1,000만 원의 차량 유지비 뭐 비용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을 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지입차라고 하는데 이게 지입차 제도라는 게 뭐예요? 지입차라는 게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차량을 갖고 이 영업용 번호, 넘버를 받는 겁니다. 아. 그래서 회사에서는 영업용 번호판을 주고요. 네. 자신은 자신의 차를 갖고 실제로 자기가 하는데 번호값을 매일매일 내는 겁니다. 아, 매달 내고 예. 일정 보증금 1,000만 원 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8만 원 정도 내고 영업용을 했었는데 네. 중간에 회사가 바뀌면서 영업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하. 차량 손해도 있고 지입 손해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손해가 중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뭐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최명기 원장님 2억 5천만 원 정도 이 빌려서 트레일러를 구입했는데 그리고 다달이 지입료도 내야 되니까 생계가 막막한 건 이해는 딱한 사정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무모한 행동을 벌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술을 마신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차량 운전을 갖다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온 세상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굴욕감이 심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바다에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걸 보다가 보면 그게 도피의 행각일 수 있지만 또 이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 머릿속에 생각하게 된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그게 아니란 거를 갖다 또 한번 울분을 갖다 토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이 본인의 범인을 갖다 예고한 거고요. 아. 만약에 본인이 이거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이지 않았다 그러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하. 경찰관도 오고 사람도 오게 됐을 때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서 본인이 다시 세상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내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과 규칙을 지키잖아요. 이분은 이때의 심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일은 없다. 하하.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1심 이 판결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장희영 교수님,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예, 뭐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뭐 범죄는 범죄니까요. 그렇죠. 일단 네. 트레일러 난동 운전 기사에게 특수 재물 손괴,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그리고 일반 교통 방해, 음주운전 등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법원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 재판부가 징역 네. 3년을 선고한 이 배경, 양형 이유는 뭘까요? 박진 특히 변호사님.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이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아.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네. 이런 엄청난 범죄라고 봐야 되겠죠. 아. 특수손괴죄, 재물죄 이런 것들을 양형에 이제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3년 이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좋은 양형 인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설명을 좀 했지만요. 일단 지입차하고 그 갈등 문제 때문에 아.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된다는 네. 하고 피해자하고 또 합의가 어느 정도는 됐다는 그런 부분 그걸 고려해서 뭐 범행은 사실 무겁지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자신의 딱한 사정은 있습니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정말로 경찰관들이 다쳤다면 더 무거운 중형을 받았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